강활승습탕, 그리고 변비탕 공부를 해볼게요. 강활승습탕, 이름에 성분과 효과가 나와 있죠. 강활이 군약으로 작용하고요. 승습이라는 것은 거습, 습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통증 처방인데요. 주로 이제 무겁고 딱딱하게 굳고 뻐근하고 몸살 난 것 같이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통증의 원인 가장 흔한 게 외부 요인이 풍, 한, 습이에요. 추워도 관절 아프죠. 비 와도 관절 아프죠. 바람도 관절 아프죠. 그래서 풍, 한, 습의 원인을 치료하는 처방인데 강활승습탕은 한보다는 풍, 습에 중점을 둔 처방이에요. 이 풍을 치료하기 위해서 강활과 독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활과 독활은 풍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거습도 하죠. 그래서 강활과 독활이 가장 주된 작용, 풍습을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한번 보시면 독활과 강활이 습을 치료하고요. 또한 풍을 치료합니다. 여기 추가된 약들이 방풍, 아주 흔하게 다양한 상황에 추가되는 약이에요. 인경약으로도 쓰고 또 해표약으로도 쓰고 여기에 만형자와 천궁이 들어갔어요. 만형자와 천궁은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두통약입니다. 두통. 머리 쪽에 풍을 없애는 약이죠. 아주 두통의 요약들입니다. 거풍, 해표하는 성질도 있고 좀 약성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고 고본은 여기서 고본 혼자 좀 따뜻해요. 신원 해표하는 약인데 이 약들이 모두 거풍합니다. 그러니까 독활과 강활은 거풍하면서 거습하고 만형자, 천궁, 방풍, 고본은 이 거풍만 하는 거죠. 이 약들이 조합돼서 거풍습을 하는 거예요. 이 약은 굉장히 유사한 게 패독산과 아주 유사합니다. 강활 독활에 시오, 전호, 길경 이런 거 넣으면 패독산이 되는 거고 여기서 대신 해표제로 만형자 천궁을 넣거든요. 방풍과 함께. 이게 좀 위쪽으로 작용하는 성질이 강해요. 가볍습니다. 아주 만형자와 천궁이 성질이. 그래서 두통에 쓰이는 거거든요. 천궁은 아주 독특하게 보혈도 하고 활혈도 하는데 이런 약들이 보통 무겁거든요. 당귀, 숙주향 이런 것처럼. 천궁은 아주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두통에 활용을 하죠. 그러면 이 처방은 두통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활승습탕에서의 원리는 다른 약들을 좀 더 위쪽으로 작용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활승습탕은 좀 어깨와 등이 아픈데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막 뻑적지근하고 막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습이 있으니까 무겁다. 풍약으로 만형자, 천궁, 고본, 방풍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깨, 머리, 등 쪽의 뻐근하고 쑤신 통증. 그래서 목의 통증, 뭐 디스크,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처방이에요. 또 습의 특징이 무겁다라는 것도 중요한 속성이죠. 그럼 이 약을 감기약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물론 됩니다. 해표하는 목적으로 쓰면 감기약이 되는 거고 또 두통이 있을 때 쓰면 두통약도 되는 거고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이 강활은 상지로 가고 독활은 하지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같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견비탕에는 강활만 쓰이고 독활기생탕에는 독활만 쓰이죠. 이런 식으로 누가 그렇대요. 전 누가 그걸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떤 썰처럼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얘기처럼 이야기되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실제 처방에는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고요. 처방의 어떤 이미지는 만형자와 천궁, 방풍, 고본이 해표하면서 또 약성을 위로 올라가게 하고 풍과 습을 동시에 치료하는 통증의 원인인
풍습을 주로 치료하는 처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통증의 부위는 하지 쪽보다는 이제 상지 쪽으로. 그런 이제 강활 독활을 하지 쪽으로 가게 하려면 우술, 두충, 속단 이런 좀 무거운 약들을 같이 많이 쓰죠. 이런 거엔 거풍습한다는 의미로 좀 급성적인 통증이거나 상지 통증에 많이 사용되는 처방이에요. 변비탕의 한번 구성을 보시면 이제 강활과 방풍이 들어갔죠. 그 강활승습탕이랑 매우 유사하죠. 독활이 빠졌고 해표제는 이제 강활과 방풍 두 개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처방은 당귀자격 강황이 들어가요. 요 약들이 지금 파어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비탕은 풍습을 치료하는데 여기다가 파어혈하는 약들을 같이 넣은 처방이에요. 통증의 원인이 통증이라는 것은 불통즉통이다. 그래서 기체나 어혈이 통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단 말이에요. 기체 혈어가 생기게 하는 원인이 풍, 한, 습, 담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풍, 한, 습, 담. 그래서 풍과 습을 방풍 강활이 치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혈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을 치료하는데 여기는 환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환기가. 그래서 이 처방을 이해하는데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처방입니다. 이 왕멘치 선생님 방지학 책을 보면 제가 전반적으로 왕멘치 선생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환기를 빼고 쓴다고 그래요. 누구 맘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 혼자 환기를 빼고 쓴다 그래요. 뭐 왜? 아니면 뭐 이 책의 출처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송나라 때 처방인 건 확실한데 뭐 어떤 출처에도 환기를 빼고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자기 혼자 빼고 쓴다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건 막 던지면 안 되죠. 저처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막 던져도 되는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막 던지면 안 됩니다. 이 처방의 핵심은 이 어혈로 인한 풍습통을 치료한다는 데 있거든요. 어혈. 근데 사실 통증의 가장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간신음허예요. 간신음허. 이제 우리가 이런 때 쓰는 처방이 육미에다가 강활, 독활, 또 뭐 쓰죠? 우슬, 두충 이런 거 쓰는 처방이거든요. 이런 걸 쓰는 처방이랑 지금 변비탕은 좀 대척점에 있는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음허가죠. 음허 기본적으로. 간신 음허가 되면 왜 관절이 아프냐? 간주 근하고 신주 골하잖아요. 그래서 근골격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간신 음허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 처방은 기허자한테 쓰는 처방이라고요. 그 음허한 사람만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허자도 통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허했을 때 이렇게 어혈이 자주 생기고 풍습 통증이 주로 상지입니다. 이것도 상지,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나타날 때 음허가 아니라 기허다. 이게 독특한 어떤 패턴을 만들거든요. 환자를 보면 이 사람이 육미를 써야 될까 오적산을 써야 될까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성질 자체가 얘는 음을 보호하고 얘는 오히려 습을 없애고 또 게다가 환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기허자란 말이에요. 상반되는 패턴을 보고 쓰는 처방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허가 아니라 기허 쪽이다. 그리고 상지와 목의 통증으로 나타난다. 뭐 그런 면에서 기허가 없고 오히려 음허 경향이 있다라면 환기를 뺀다 하면 말이 되고요. 하지만 뭐 무조건 뺀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 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비탕은 보통 50견 처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이름에 견자가 들어있는데 이건 어깨 견자는 아니고요. 이 비증을 치료하는 처방이라는 뜻입니다. 비증. 상지의 비증. 뭐 정리해보면 기허자의 상지의 비증. 근데 어떤 비냐? 풍습 그리고 어혈로 인한 비증을 치료한다. 이게 한 줄 요약이 되겠습니다. 변비탕에.
우리가 먼저 했던 강활승습탕과는 풍습을 치료한다는 면에서 똑같죠. 풍습을 치료하는 통증 처방이고, 근데 이 강활승습탕은 거풍하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심지어는 감기약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변비탕은 거풍 대신 어혈을 없애주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어혈로 인한 자통, 특히 오십견 같은 게 야간 자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두루두루 오십견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처방이죠. 그래서 강활승습탕과 좀 비교해서 공통점은 거풍습하는 것이다. 근데 변비탕은 기허증과 함께 이 어혈증을 치료한다. 그리고 강활승습탕은 거의 해표제다. 강활과 독활을 주재료로 한 오히려 패독산과 매우 비슷한 처방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강활승습탕과 변비탕 모두 풍습비증을 치료한다. 강활승습탕은 주로 해표, 거풍습해서 상초의 풍습비증에 사용하고요. 변비탕은 풍습비는 똑같은데 이에 추가하여 어혈증, 기허증의 통증에 사용한다. 물론 해표제가 들어가서 다 상체로 들어간다, 상초로 들어간다. 특히 강활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더 어깨 통증에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 두 처방 모두 하지통에도 쓸 수 있습니다. 풍습비라는 진단이 맞는다면 꼭 이걸 상제만 써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대신에 변비탕은 이렇게 어혈증과 기허증을 보고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어혈에 좀 더 초점을 둔다 그러면 이제 활락탕이나 신통축어탕 이런 쪽으로 이제 처방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풍 쪽으로 가면 강활승습탕, 그 다음에 변비탕. 변비탕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강활승습탕은 주로 풍습, 변비탕은 풍습과 어혈. 이제 얘네들은 어혈만. 어혈. 다 통증 처방들이에요. 풍습과 어혈. 강활승습탕은 풍습. 강활승습탕과 좀 비슷한 처방이 오적산 있죠. 오적산은 풍습 플러스 한이 중요한 처방입니다. 오적산. 여기다 좀 스펙트럼이 다르죠. 다 통증 처방인데 여기다 바로 다음에 할 독활기생탕은 풍습비통에다가 신허가 들어갑니다. 사실 기허, 혈어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허증까지도 커버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좀 실증에 가깝고요. 변비탕은 또 기허가 있으니까 허증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기허증. 다 좀 비슷하면서도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 처방들은 다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적산은 풍습한, 계지탕이 들어가서 그래요. 강활승습탕은 강활독활로 풍습, 변비탕은 단기자격 강황, 어혈과 환기, 기허, 활락탕이나 신통축어탕은 어혈, 독활기생탕은 허증까지도 커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십시오.